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으로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몇 시야? 네, 7시 53분이네요. 차를 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우, 날씨가 춥다. 옷을 좀 얇게 입고 왔는데. 네, 여기는 부산 사상 터미널입니다. 어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시간은 8시 35분. 커피를 어디서 사나. 네, 도착했습니다. 아우, 추워. 안은 따뜻하네요. 그리고 요즘에 어느 매장을 가도 똑같지만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 신차 출고가 안 돼서. 처음에는 이 팰리세이드 이 차를 살까 했는데, 디젤 이 전시차 이게 얼마더라? 4,600만원짜리거든요 너무 크고 일단, 그리고 디젤이라서 이 차 말고 그냥 어차피 뭐 SUV가 똑같지 뭐 하는 생각으로서는 그냥 깡통을 골랐습니다. 이런 G80이 편하고 좋겠지만 비싸더라고요. 6천 몇백만원 하던데. 그래서 이 차는 안 했고, 아무튼 서류하고 등록 지금 하러 저희 자영이랑 같이 갈 겁니다. 등록하고 장림에 있는 매장에서 전시차 찾아서 이제 선팅하러 가야죠. 크다 커. 진짜 크네. 너무 크다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상고볼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보시는 차는 가스 스파크입니다. 저는 지금 출장을 가는 길이고요. 제가 차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스 스파크야 뭐 정말 여러 번 탔었기 때문에, 또 이 스파크를 포함한 저는 마티즈 시절부터, 마티즈 1부터 현행 나오는 스파크까지 다 타본 사람이고, 특히 이제 경차는 제가 경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차는 뭐 사실 다 타봤죠. 레이 뭐 안 타본 차 없습니다. 아토스, 비스토, 모닝, 스파크 뭐 다 타봤습니다. 심지어는 레이 전기차까지 탔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볼트를 팔고 뭐 산타페 구매하고 이제 그쵸 그랬는데, 모닝은 현재 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일상용으로 탈까 하다가, 그래도 일상용으로 타기 좀 불편한 차거든요. 모닝은 경기차니까. 물론 경기차라고 하더라도 순정입니다. 순정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만 박혀 있고, 근데 롤케이지 있고, 근데 버킷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좀 타고 내리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그냥 진짜 편하게 다니기 좋게, 또 제가 짐도 많지는 않지만 제법 있단 말입니다. 뭐 이런저런 카메라 가방들, 뭐 삼각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번거로운데, 그래서 가스팍을 또 수동을 타야죠. 당연히 남자는 수동이죠. 그래서 좀 수배를 해보다가 마침 마음에 드는 차가 경남 창원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14년식이고 14년 9월인가 14년식이고 주행거리 83,000km, 탄매물이 딱 보이길래 바로 가서 설 전날인가 설 전전날인가 바로 가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때 뭐 택시에서 저기 핸드폰 잃어버리고 찾고 뭐 그때 난리 쇼를 했는데, 아무튼 쓱 한번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스 스파크 라이프를 하게 되네요. 일단 이 차의 뭐 장점은 너무나 많아요. 일단 첫 번째 경제적이고, 아직까지 LPG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유지비가 제일 적게 드는 차입니다. 이 차가 경제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나마 운전하는데 피로감이 덜하다.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경차를 가지고 운전을 피곤하지, 뭐 운전이 뭐가 피로감이 덜하다는 거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M300 스파크가 승차감이 괜찮아요. 쿠션을 넘어가는 승차감이 괜찮고, 그 다음 고속주행 안정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향 감각 괜찮고요. 그래서 또 이 차는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화물차처럼 운전하게 돼요. 내가 이 커다란 그냥 버스를 몰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할 게 없죠. 안전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해요. 일단 절대 속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보통 장거리 100km, 90에서 100km, 100km 이상도 잘 안 밟습니다. 그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절대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경차의 간단한 구조, 뭐 LPG 스파크가 수리비가 많이 든다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가솔린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기화기 저 국산 부품이 아니라서 70만 원 하거든요. 기화기가 PTC 안에 이제 공기 가열식 냉각수를, 아무튼 PTC가 이제 키온을 하고 이렇게 좀 잘 탑니다, 안에 회로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잘 인지하고 있으면 그냥 얘는 키온을 하고 오래 있으면 안 되고 바로 그냥 스타트 모터를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어버리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관리하고, 또 고장나면 안에 PTC만 나와가지고 어셈블리 교환 말고 부품만 교환하면 되거든요. 보통 한 30만원 이렇게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안 들게 수리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수리비가 비싸다? 상대적으로 좀 더 들긴 하지만, 에이 그 정도 절대 비싸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가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행 안정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면 막상 또 운전이 재밌어요. 핸들링이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핸들링 좋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핸들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차 가볍지. 그 다음에 차 크지 않잖아요. 이 구조물 자체가 크지 않고 작은 차기 때문에 차 단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포인트가 짧고 차다가 굉장히 견고해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많은 이제 차하고 충돌하면 당연히 질량이 적은 차가 좀 더 위험하죠. 그렇지만 차 자체만 놓고 보면 차가 굉장히 탄탄하고 상대적으로 하체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 생각보다 피로도가 덜하고, 그 다음에 시트가 쿠션감이 굉장히 팽팽해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해보면 이 의외로 시트가 편해요. 이 스파크 시트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다. 이 시트 포지셔닝이 아주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포르쉐처럼 이 스티어링이 정면을 빡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버스처럼 누워있지 않고 딱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포르쉐 보십시오. 포르쉐도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마이너스 옵셋이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스티어링 요 중심점부터 이 림이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옵셋이 나온 마이너스 옵셋. 이 마이너스 옵셋의 림이, 스티어링 림이 실제로 굉장히 이 그립감, 그 다음에 이 핸들을 틀었을 때 그 각도, 이런 부분이 편합니다. 그거는 이제 GM 차들의 좀 공통점인데,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운행을 해보면 편하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차 값싸다.
잠깐 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 차 타다가 팔아도 100만원 정도 손해, 실컷 타다 팔아도 한 100만원 정도 손해 볼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연기관으로 복귀를 했고, 뭐 산타페야 주말에만, 근데 뭐 요즘엔 주말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딜 다니지는 않으니까 맨날 주차장에 잠만 자고 있습니다. 반면 이 차는 뭐 주구장창 또 타야죠. 제가 보통 1년에 작게는 4만 해서 많게는 5만 킬로 사이를 타니까 전기차를 팔아버렸죠. 전기차를 팔아버린 직접적인 이유는, 볼트를 처분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배터리 리콜 때문에 배터리 교체를 해주게 되는데, 제가 탔던 차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게 되는데, 교체를 하기 전까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터리 충전량을 80%로 제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업데이트를 받았죠. 그랬더니 배터리가 80%만 충전이 되다 보니까 아주 초장거리, 저는 뭐 하루에 뭐 장거리 가면 하루에 800km씩, 뭐 적게 타도 200km, 300km, 많이 타면 하루에 800km 이상 이렇게 타다 보니까 그 배터리 80% 제한이 저한테는 너무나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100% 충전을 해서 가야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중간에 급속 충전을 한 번 안 하고 도착하느냐, 한 번 하고 도착하느냐, 두 번 하고 도착하느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소 30분 정도, 길면 1시간이 딜레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목적지 근처에 제가 일하는 동안 충전을 물려놓고 있는 것과 그냥 가다가 그냥 생으로 기다리는 건 큰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전기차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각종 전기 신차들 출시되고, 뭐 전동화 모델 출시되고, 뭐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다, 뭐 바로 뭐 다음에 기변하면은 바로 전기차를 주변 분들도 다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가 과연 앞으로의 자동차의 적어도 구동계에서 메인 포맷 주인공이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메이커가 지금 내연기관 중단 선언하고 다 이제 전기차로 돌아섰는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도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소리 맞아요. 아니 지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다는데,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돌아다니는 뭐 길에도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몇 프로지? 3%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본 적이 없네. 아무튼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를 구매할 때, 그래서 뭐 전기차가 대세다 아니다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전기차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점입니다. 첫 번째, 충전 인프라. 자, 충전 인프라입니다. 충전이라 하면 급속 충전이 있고 그다음 완속 충전이 있죠. 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디 이동을 하면서는 하는 충전이 보통 급속 충전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 여행 가다가 완속 충전 최소한 3-4시간씩 충전해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급속 충전은 이동하면서 배터리가 떨어졌네, 배터리 충전해야 되겠네 하고 하는 게 급속 충전이고, 완속 충전은 유휴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서 있고 사람이 쉬는 동안 하는 게 완속 충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충전은. 자, 그럼 급속 충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급속 충전은 현재
보통 이제 마트 같은 데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죠. 그 다음에 관공서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신축 아파트에 급속 충전이 들어와 있는 게 좀 있죠. 그리고 어디 있나? 공공기관 있고, 그리고 뭐 공용 주차장 같은 거 이제 그런 데 현재 깔려 있습니다. 뭐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급속 충전기 보통 충전기 있는데 보통 몇 개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 이핏,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있는 이핏 초급속 충전기죠. 그 이핏이 뭐 많으면 한 5개, 6개, 7개? 진짜 많으면 한 10개 동시 충전이 됩니다. 그 외에 고속도로 일반적으로는 2개에서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전기차가 지금 보급되면서 조금 더 많이 한 4-5개 정도로 지금 늘리고 있어요. 4-5개 정도. 그러니까 4-5개 정도 늘리고 뭐 또 한 2-3년 가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보통은 1개 있어요. 보통 1개 아니면 2개. 보통은 급속 충전을 하러 가면 보통 1개 아니면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급속 충전, 지금 제가 출장을 다니다가 휴게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한 대, 뭐 없을 때도 있고 한 대 혹은 2대 충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일에. 어떤 때는 한 대, 어떤 때는 없고, 정말 좀 적은 확률로 2대 동시에 충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주말은 좀 얘기가 달라요. 주말은 좀 나들이 차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웬만한 어지간하면 충전 한 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 이렇게 다녀보면 대부분의 충전하고 있는 차들이 포터 전기차입니다. 포터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충전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조금 좀 우리 차들이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들은 그게 2기에서 3기 정도를 추가로 지금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자, 그래서 한 배로 늘어나고 있다. 한 배로 늘어나면 한 2년 가겠죠? 뭐 또 한 2년 안에 또 충전기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한 2년에 3년 정도는 뭐 한 4-5대,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 4대 정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은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시에 뭐 한 4대? 이렇게 동시에 한 4대 정도 충전한다는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렇고 고속도로가 아닌 데는 보통은 1개 혹은 2개예요. 1개 혹은 2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다른 차 충전하고 있다. 그러면 충전 못하고 다른 데 가야 돼요.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기차가 2배로 늘어났다. 금방 2배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에서 현행보다 전기차 금방 2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급속 충전 상황이 어떨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근데 갔는데 기름이 다 쓰고 있어. 기다리는데 보통 20분 이상 기다려. 주유소 20분 기다려야 되네? 기다려야 돼. 다음 휴게소 가요. 내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였는데 다음 휴게소 가서 70km 남았어. 다음 휴게소 갔는데 충전하면 다행인데, 주유하면 다행인데 또 만약에 없어, 그럼 또 가야 되겠죠. 그럼 50km 미만이 남아, 주행 가는 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쫄리죠.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전기차 충전은 40분이에요. 40분 미니멈 40분입니다 근데 40분 충전하면 절반 정도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분에 절반 정도 찬다. 충전 속도가 느린 볼트 같은 경우는 3분의 1 찹니다. 40분 하면. 여름에는 반 정도, 겨울에는 3분의 1 정도 찹니다. 40분 하면 한 150km 정도 운행했던 것 같아요. 40분 충전에 한 150km 가는 충전량이 나온다. 근데 요즘 신차들은 충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동일 시간에 좀 더 충전량이 많죠. 아무튼 그런 충전
급속 충전 인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속 충전입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자,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첫 번째 가장 전제가 뭐냐면 완속, 내가 집에 혹은 회사,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게 진짜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즉 퇴근하고 왔을 때 내가 원할 때 충전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할 때 충전 못한다 그럼 전기차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 주차장 한 곳에, 현재 주차장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한 구역에 70대를 세운다 쳤을 때 그 70대 중에 220% 한 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 충전. 대충 70대에서 100대에 한 대 충전할 수 있었어요. 동시 충전. 전기 콘센트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동시에 여러 대 충전 못해요. 한 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한 70대당 한 대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완속, 시간당 7kW 충전 들어가는 거 한 대 더 생겨서 70대당 2대, 그 정도입니다. 동시 충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럼 대충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가 많아지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기차가 주차 가능 구역에 최소 50% 정도, 그러니까 총 주차 대수의 50%는 동시 충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기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충전 인프라는 그렇습니다. 뭐 그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와 불편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겨울철 배터리 효율 감소. 이 부분은 별게 아닐 그러니까 단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별게 아닐 수 있고,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완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엄청 불편했어요. 겨울철 배터리 감소가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고속도로 운행하면 한 절반 정도 주행거리가 줄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트 펌프가 있고 없고 다 필요 없고 실제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배터리 감소는 저희가 휴대폰 쓰고 전자제품 많이 쓰니까 대충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난방이 좀 취약해요. 추워요. 물론 안 춥게 다니면 되죠. 히터 빵빵하게 틀면 되는데 내연기관 히터처럼 그렇게 빵빵하지를 않고, 첫째. 두 번째는 히터 틀면 주행 가는 거리가 푹푹 줄기 때문에 잘 안 틀게 돼요. 이게 잘 안 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춥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좀 궁성 떨게 됩니다. 확실히. 아유, 내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다니려고 내가 이렇게 전기차 샀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춥게 다녔습니다. 여기 성에 김설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는데 불편함도 있죠. 충전하는데 일단 인프라 자체의 문제보다도 충전하는데 40분 있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전 시간에 생각보다 많은 걸 할애해야 됩니다.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 요금이 집에서 이제 완속 충전을 하면 5분의 1 혹은 3분의 1, 진짜 비싸도 2분의 1 정도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지금은 3분의 1 이상 안 들어요. 쌉니다.
5분의 1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급속 충전은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하이브리드랑 결과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이브리드랑 비슷하고, 이거 지금 가스팍,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만 기준을 했을 때는 가스팍이나 뭐 전기차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가스팍은 뭐 충전하는 시간 안 들고 따뜻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대충 생각해 보면 비슷해요. 뭐 충전 시간 등등 이런 거 고려해 보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죠. 전기차 평균 1,500만원 더 비싸거든요. 내연기관 대비 평균 1,500만원 더 비싸요. 그러면 이거를 연료비로 이렇게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무조건 대세인가? 글쎄요. 앞으로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그래서 수소 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경제, 수소 자동차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처해 있는 기술적 난관이 너무나 많죠. 아, 맞다. 전기차는 그리고 차가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잃는 게 너무 많죠. 뭐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전기차는 무거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 구매, 저거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향후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